안녕하세요. 2026년 토픽2 듣기 시험. 어떻게 하면 한 번에 딱 합격할 수 있을까요? 사실 토픽 듣기는요, 그냥 한국어 실력만 가지고 덤비면 안 돼요. 이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시스템을 이해하는 전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. 오늘 저랑 같이 그 합격 전략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. 네, 바로 이 질문이죠.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을까?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답을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. 막연한 두려움은 이제 버리시고요. 합격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, 그 로드맵을 지금부터 딱 그려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? 시험 초반부의 핵심은 딱 두 가지. 바로 속도랑 정확성입니다. 여기서 시간을 확 벌면서 점수를 착실하게 쌓아둬야 나중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에 집중할 여유가 생기거든요. 가장 먼저 만나는 유형이죠. 이 지갑 누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. 같은 아주 간단한 대화를 듣고 상황에 딱 맞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. 이런 건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들리는 그대로 바로바로 캐치하는 순발력이 중요합니다. 그래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. 예를 들어서 직장인 점심시간에 대한 대화가 나온다고 쳐요. 여기서 전력은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. 중요한 건 뭐다? 바로 숫자, 일시간, 70%. 이런 핵심 정보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집중하는 거죠. 자,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으세요? 장소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당연히 어디로요? 하고 되묻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죠? 이게 바로 다음 말을 예측하는 아주 대표적인 유형입니다. 이런 논리적인 흐름을 타는 연습이 정말 중요해요. 자, 그럼 초반부 전략 간단하게 3단계로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핵심 단어를 딱 잡고, 둘째, 이게 무슨 상황이구나 파악하고, 마지막으로 그래서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겠구나 하고 예측하는 겁니다. 이 흐름만 딱 익혀두시면 초반 문제는 아주 자신 있게 풀 수 있을 거예요. 좋습니다. 초반부는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고 이제 중반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여기서부터는 그냥 듣고 이해하는 걸 넘어서 대화 속에 숨어있는 진짜 핵심 정보를 정확하게 콕 집어내는 능력이 필요해집니다. 이 파란색 그릇에 대한 대화를 한번 보세요.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여자가 다음에 할 말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다음에 할 행동을 골라야 한다는 거죠. 알아볼게요 라고 했으니까 뭘 하겠어요? 당연히 가격을 알아보러 가겠죠? 말 속에 숨은 행동을 읽어야 합니다. 이런 행동 예측 문제의 공략법은 이렇습니다. 먼저 질문이 뭘 원하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하세요. 그리고 알아보다, 가져오다처럼 행동이랑 직접 관련된 표현에 딱 집중하는 거죠. 그러면 대화 바로 다음에 이어질 행동이 자연스럽게 보일 겁니다. 내용 일치 문제, 이게 좀 까다롭죠? 봉사활동이든 태풍 니스든 여기서의 핵심은요. 그냥 흘러가는 일반적인 대화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.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뭐다? 바로 팩트, 장소, 시간, 원인, 결과 같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정보에만 레이더를 딱 세우는 겁니다. 자, 이제 고득점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를 다뤄보겠습니다. 바로 화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, 그 핵심 메시지, 즉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능력이에요. 시험에서 말하는 중심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를 넘어서 화자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. 모든 세부적인 정보들이 결국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. 그걸 찾아내는 거죠. 이 놀이터 예시를 보면 감이 확 올 거예요. 놀이기구가 없다. 모래랑 통나무만 있다. 이런 구체적인 사실들을 왜 굳이 설명했을까요? 맞습니다. 바로 이런 환경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준다는 이 핵심 주장을 하기 위해서죠. 이렇게 각각의 정보들이 어떤 큰 그림을 향해 가는지 그걸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. 자, 이제 시험의 가장 어려운 부분,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. 아주 높은 집중력이 필요한 긴 강연이나 대담, 토론 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수라상에 대한 강연을 듣는다고 생각해 볼게요. 이런 긴 지문은요, 그냥 멍하니 듣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.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. 도입부에서 주제를 던지고 첫 번째 기는, 두 번째 기는, 세 번째 기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의 뼈대를 잡아가면서 논리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야 길을 잃지 않아요. 야구 응원과 분쟁 같은 문제, 이런 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복잡한 사회 이슈예요. 이 대화의 핵심은 그냥 응원가를 못 틀게 됐다는 사실이 아니에요. 그 이면에 깔려있는 저작권이나 2차적 저작물 같은
좀 더 깊은 법적 쟁점을 이해해야 정답이 보입니다. 토론 지문은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. 생계형 범죄에 대한 찬반 주장처럼요. 두 입장을 머릿속에서 딱 나눠서 들어야 돼요. 관용을 베풀자는 쪽의 핵심 근거는 뭐고 엄하게 처벌하자는 쪽의 핵심 근거는 뭔지 양쪽의 논리를 비교하면서 따라가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기술들을 하나로 쫙 꿰어볼 시간입니다. 시험 당일 여러분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하나의 통합된 마스터 플랜으로 정리해 드릴게요. 여러분의 2026년 합격을 위한 최종 마스터 플랜입니다. 첫째, 문제를 보자마자 유형부터 파악하세요. 그리고 둘째, 그 유형에 맞는 전략을 바로 적용하는 겁니다. 셋째, 긴 지문은 구조를 그리면서 따라가고, 넷째, 항상 다음 내용을 예측하는 습관을 들이세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, 쉬운 문제에서 번 시간을 어려운 문제에 투자하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.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. 결국 시험의 구조, 이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면 합격으로 가는 길이 선명하게 보입니다. 철저한 준비와 올바른 전략이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줄 거고 그 자신감이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끌 겁니다.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. 오늘 배운 것들 그냥 듣고 그렇구나 하고 끝내지 마시고요. 이 중에서 딱 하나라도 좋으니까 오늘 당장 한번 시작해 보세요. 그 시작이 합격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.